제가 드리는 말씀도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에 관한 좀 교양적 수준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광복절 경축사는 굉장히 좀 엄중하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 잠깐만 하고 그 말씀 잠깐만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910년 한일합방 직전에 대한매일신보에 토외천지라는 글이 실렸어요. 그보다 좀 앞서서 우리가 요즘 토착외구 그러는데 이 토착외구라는 뜻이에요. 일본인이 아니면서 이 땅에서 일본인 행세처럼 행세하는 자들의 행태에 관한 글을 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세에 빌붙어서 탈죄겁간하는 무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죄겁간이 뭐냐면 남의 재산을 빼앗고 남의 부녀자를 겁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의병이 활동하던 시기니까 너 의병하고 연관돼 있지라고 협박을 해서 이건 뭐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어도 협박을 해서 내가 일본 그 헌병한테 신고할 거야, 밀고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서 그러기 싫으면 돈 내놔 아니면 그러기 싫으면 네 누이 내놔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는 자들이 무수히 많았던 거예요. 일진회원들이 그런 짓을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쁜 자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 역사가 이제 일제강점기에야 뭐 독립운동가 가족이나 혹은 이제 독립운동 혐의자로 협박을 해서 돈을 빼앗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그런 놈들 밀정 같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지도 그런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도 그런 행위들이 계속되는 거죠. 어땠겠어요? 우리 역사에서 보자면 이제 이승만 정권 때의 제주 4.3 또 국민보도연맹원 집단 학살 전쟁 나자마자 그리고 전쟁 중에 민간인 학살 이런 것들을 빼더라도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하고 그 뒤에 나온 한강이라는 책에도 좀 비록 소설이지만 그런 당시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이 생생하게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 집 아들이 어디 갔는지 그 집 남편이 어디 갔는지 모르죠. 모르면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폐륜적인 자들이 생겨요. 그 불행을 겪은 집에 찾아가서 네 자식, 네 남편 빨갱이지, 월북했지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자기도 몰라요 어디 갔는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죠.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끌려갔는데 전쟁통에 뭐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가족을 연좌제로 몰아서 취업도 안 시키고 취업만 안 시킨 게 아니라 연락하고 있지 뭐 별별 이제 협박을 다 해서 재산을 빼앗고 성폭행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어요. 이건 비공식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공식적으로도 잘 아시다시피 진보당의 조봉암 대한민국 농림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붙었던 사람이에요. 뭐가 아쉬웠어 김일성의 부하가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김일성의 부하라고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켰잖아요. 5.16 나고 나서 마찬가지였어요. 뭐 민족일보의 조영수 사장, 민자통의 최백근 뭐 이런 사람들 61년도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사형시켰고 1974년도에 인혁당 사건 뭐 그 이전에 뭐 유사한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사람을 잡아다가 폐륜적으로 정말 고문하고 그렇게 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서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사형시키거나 뭐 사형을 안 시킨다 하더라도 장기수로 가둬두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에서 비일비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름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한 사람들 그리고 다시 이제 법원에서 재심을 해서 무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형당하거나 고문받고 감옥살이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의 관여했던 사람들
신고한 사람 또는 그 기획한 사람, 잡아다가 고문한 사람, 그래서 고문당해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을 기소한 사람, 그렇게 기소당한 사람을 유죄 판결 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냈다. 폐륜적인 고문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피해자나 그 유가족에게 단 한 명도 사과한 사람이 없어요. 안 해도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이 그냥 대표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이런 조작 사건들을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 당사자가 직접 사과한 적이 없어요. 사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훈장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걸 떠나서 또 반면에 윤 대통령 뭐라고 그랬냐면 진보운동가 인권운동가 민주화운동가로 위장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활개치고 있으면 잡아야죠. 그죠? 잡아서 기소해야 돼. 대통령과 검찰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냐? 물으면 대답을 못하죠.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활개쳐온 사람이 누구고 지금 활개치고 있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누구냐? 민주화 인권 진보운동가로 위장해서 활개치고 있는데 못 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극우 유튜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문재인 빨갱이, 이재명 빨갱이, 조국 빨갱이 그래요. 다 잡아넣으라고.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다 잡아넣어. 그 사람들과 같이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없어요. 실체가. 지금 우리가 겪어온 좀 역사적 문제는 이렇게 훈장받은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고문한 사람들, 밀고 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이게 전부 폐륜적 범죄잖아요. 그 폐륜적 고문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뭐 예컨대 부천사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인혁상 사건 당시 고문당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별별 짓을 다 했다고 그래요. 도저히 저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짓인가 싶은 짓들을 다 하고, 심지어 이제 원하는 대로 자백을 안 하면 부인을 데려다가 성고문하겠다고 협박하고, 여동생을 데려다가 성고문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런 폐륜적인 짓들을 자행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자로 위장한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들의 폐륜적 행위들의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데 그 반대의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건을 저지를 수도 없어요.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와서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우리 내부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8.15 경축사에서는 박정희 전두환도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그도 8.15 경축사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특히 일본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8.15 경축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87년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엄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고, 이렇게 얘기를 한 이상 실제로 증거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까지 예컨대 87년 이후에도 강기훈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하고 유우성을 북한 파견 간첩으로 조작하고 했던 곳이 다 누구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수사, 송영길 수사 이거 하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까지 다 압수수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자면 뭐 이제 가짜 간첩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엄중하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3년 반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겪어왔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한이 어디에까지 맺혀 있는지는 좀 기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그런 차원에서 직접 관계는 없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좀 교양적 수준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